월급이 마지막으로 들어오던 날, 많은 베이비 부머들의 인생은 마치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춘다. 한 달에 한 번, 자동이체로 입금되던 금액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순간, 그들은 단지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자존감, 그리고 사회적 위치까지 잃어버린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가정을 꾸렸고, 자녀를 키우며 묵묵히 살아온 그들은 이제 은퇴자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의 변곡점에 서 있다. 그러나 그곳은 예상보다 훨씬 험난하고 차갑다. 과거의 안정된 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앞으로의 삶은 불확실한 소득과 건강, 고립감과 싸워야 하는 새로운 여정이다. 은퇴는 결코 평온한 안식이 아니며, 준비 없는 퇴직은 곧 생존의 위기로 직결된다. 첫 번째 사례는 62세의 강철수 씨다. 그는 30년 넘게 대기업의 생산관리 부서에서 근무한 베이비부머로 조직 내에서도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의 계획은 정년을 채우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퇴직 이후 받을 퇴직연금으로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빠르게 그를 몰아세웠다. 국민연금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회사에서 제공하던 퇴직연금은 금융상품의 수익률 하락으로 줄어들었다. 집은 남았지만 서울 외곽의 아파트는 대출 상환이 끝나지 않았고, 자녀 둘은 아직 독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그는 생활비 충당을 위해 새벽마다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30년을 헌신하고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게 더 서글퍼요. 강 씨의 사례는 은퇴를 재정적으로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삶의 패턴 변화와 심리적 준비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 사례는 59세의 박명희 씨다. 그녀는 간호사로 35년을 일했다. 병원에서의 경력도 탄탄했고, 소위 전문직 여성으로 자부심이 컸다. 하지만 건강 악화로 조기 퇴직을 해야 했고, 은퇴 이후엔 오히려 병원비 지출이 늘어났다. 혼자 사는 그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외에는 마땅한 소득원이 없었고, 노후를 대비해 가입했던 보험은 대부분 실손이 아닌 정액형이라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박 씨는 결국 주 5일간 동네 마트의 시식 코너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건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일이라도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은퇴하고 책 읽고 여행 다니며 여유롭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손에 든 1,000원 한 장 쓰기도 조심스러워요. 라고 말했다. 여성 베이비 부머들에게는 퇴직 후 소득 절벽뿐 아니라 가족 부양과 건강이라는 이중의 부담이 따라붙는다. 특히 여성 특유의 경력 단절과 낮은 임금 수준이 노후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난다. 세 번째 사례는 64세의 정혜동 씨로, 그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샐러리맨이었다. 중견 건설회사에서 임원직까지 올랐고, 주택도 2채나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자녀, 교육과 결혼으로 인한 고비용 지출, 그리고 장기적인 재무 계획의 부재였다. 명퇴 후 2년간은 퇴직금으로 버텼지만 그 후엔 월세 수입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비도 부담이 되었다. 그는 결국 아내와 함께 폐지를 줍는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지만 지금은 이 나이에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말한다. 정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조언하고 싶다고 했다. 은퇴를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과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 몸과 일할 수 있는 체력,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마음이다. 정 씨의 말은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은퇴 이후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경고처럼 들린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은퇴 이후를 막연하게 낭만적으로만 그려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체계적인 은퇴 준비 없이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저임금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개인의 준비 부족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 부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은퇴는 단지 한 사람의 경력 종료가 아니라 한 사회가 어떻게 노년을 존중하고 준비시키느냐에 대한 거울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의 중추였지만 이제 그들의 은퇴는 곧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다. 더 이상 은퇴를 막연히 쉴 수 있는 시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연금 제도의 보완, 실질적인 중장년 재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노년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삶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많은 베이비 부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소득 절벽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비해야 할 과제다. 월급이 끊긴 날, 인생이 멈추지 않도록, 인생의 다음 장이 생존이 아닌 존엄이 되도록 말이다.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고령층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이비 부머 세대는 특히 소득 절벽이라는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첫 주자들이죠. 지금의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는 과거 산업화를 이끌고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기보다도 지금 이들이 마주한 퇴직 이후의 생존 문제가 더 치열하고 냉혹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은퇴 이후의 삶이 팍팍해진 걸까요?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했다는 겁니다. 예전엔 55세든 60세든 정년퇴직을 하면 당연히 그 후엔 쉬는 시간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어느 정도 집도 마련했고 연금도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노후 걱정 없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고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에 퇴직금 대부분이 흘러가 버렸고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문제는 생활비입니다. 지금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대략 200만 원 내외입니다. 하지만 실질 연금 수령액은 많아야 80만 원 수준이에요. 거기다 보험료, 병원비, 공과금 같은 고정비용까지 빼면 순수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남은 선택지는 단순 노동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재취업 시장도 냉정합니다. 퇴직 전까지는 누구보다 조직에 충성했고 후배들 교육도 도맡아 했던 분들이지만 이력서를 내면 돌아오는 건 대부분 묵묵부답이거나 연령 초과입니다. 이력서에 임원 출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오히려 채용 담당자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연봉도 높을 거고 조직에 융화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있거든요. 결국 경험은 쓸모없는 경력이 돼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 수십 년간 쌓은 경력과 전문성이 은퇴 이후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 은퇴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이 모든 게 사실상 유명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공일자리는 경쟁률이 너무 높고 일의 지속성도 짧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건강 문제입니다. 60대가 되면 대부분 만성질환 한두 개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병은 특별히 치료받지 않아도 매달 병원 다니고 약 타야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보험 혜택은 충분치 않고 실손보험도 나이가 들면 갱신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폭등합니다. 결국 병원비는 고스란히 본인 부담으로 돌아오고 이 돈을 아끼려다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큽니다. 퇴직 후 무기력감, 상실감, 소외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조직 안에서 부장님, 이사님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거든요. 처음엔 집에서 쉬는 게 좋다고 느끼다가도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 무기력감이 서서히 엄습합니다. TV만 보는 생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하루, 이런 게 반복되면 자존감은 바닥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현실 인식입니다. 은퇴 이후 삶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행 다니며 여유롭게 지내는 노후는 상위 몇 %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 20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스스로 돈을 벌며 살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재정 계획을 세우는 걸 넘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대한 인생 설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지출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의 생활 방식으로는 연금으로 절대 못 버팁니다. 젊을 때의 소비 습관, 자식에게 무조건 투자하는 문화, 무리한 대출이나 보험 유지는 은퇴 이후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고정비용을 찾고 꼭 필요한 지출 중심으로 생활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셋째는 소득원을 만드는 겁니다. 꼭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일정 소득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시작한 중장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고 콘텐츠 아이템도 다양해요. 베이킹, 시사평론, 여행 브이로그, 시골살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장년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대박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는 거죠. 넷째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족, 친구,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마을 도서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좌들이 열리고 있고 이런 곳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이나 복지 서비스도 많으니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을 바꾸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지만 노후 대비는 여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실질적인 재교육, 재취업 지원, 연금의 현실적인 확대 등은 단지 복지가 아니라 사회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처한 상황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문제를 단지 그들 세대의 문제라고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40대, 50대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변화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절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보다 더 똑똑하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소득이 끊긴다고 인생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퇴직은 누구에게나 버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 흐름을 놓지 않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묻고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